네, 안녕하세요. 김경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그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페이스북은 잘 아시죠?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사용을 하시거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월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전 세계에 20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경우도 그 페이스북이 운영을 하는 건데 다 합치면은 몇십억 명의 세계 인구가 그 페이스북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폭탄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리브라라는 그 암호화폐를, 리브라라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인데요. 이제 이걸 만들겠다라고 했더니 페이스북의 대표죠, 이제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까지 불려가서 미국 정부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국 대통령까지 합세를 합니다. 트럼프는 이걸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요. 예시로 트위터에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믿을 만한 기반이나 신뢰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난리냐라는 것인데요. 일단 먼저 리브라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싸이월드 많이 하셨죠? 거기에 이제 도토리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선물도 사고 음악도 사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개념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글로벌하게 사용 가능한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리브라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통용 가능한 간편한 형태의 화폐와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서 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금융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정의를 해놨는데요. 그리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금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중에 하나가 그 해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말인즉 이 타국에서 일을 하고 본국으로, 고향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현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거의 안 쓰고요. 또 기본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상당히 약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프라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후진국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국가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또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1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명 정도가 넘는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그 저커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봐라, 얘네 재밌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사용자 수는 엄청나게 많고, 근데 여기 사람들이 현금도 별로 안 쓰고 해외 노동자도 많아가지고 해외 송금도 많이 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플랫폼 안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커버그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차분하게 한번 좀 봤더니 말이 되는 게, 이 비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인프라도 잘 안 잡혀 있고 또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해외 송금할 때 중간에 떼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해외 송금 비용도 굉장히 높고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으니 페북이 차라리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이걸 원큐에 해결을 해주면은 상당히 엄청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화폐, 이 돈의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신뢰의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중 지불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불법 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라는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때 유레카 빵 하고 이게 나온 거죠. 뭐가? 블록체인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녀석이 나와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중앙기관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비트코인이 보여준 거고,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혁신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IT 공룡까지 리브라라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저희가 여전히 좀 궁금한 건 아니 도대체 왜 이게 뭐라고 그 세계 G2인 뭐 미국이나 중국까지 나와서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여전히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을 네 글자로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폐 전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미국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압도적인 군사력도 있고요. 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에 가장 큰 건 바로 이거죠. US 달러. 이 US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라는 게 미국을 지탱해주는, 미국이 세계 제1 국가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리브라라는 녀석이 나와서 그 세계 90%의 인구가 달러 대신 리브라를 쓰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만약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세계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바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제한 양적 완화하겠다라고 떵떵거리면서 미국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의 US 달러가 그 전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만큼 이 화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의 저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유는 화폐 전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 그러니까 저희가 페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준에서 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완벽하게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립은행이라고 많이 오해를 하지만 실은 사립은행에 가깝고요. 그 JP모건과 같은 민간은행들이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케네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화폐 발행권을 연준에서 다시 미국 정부로 가져오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 화폐 전쟁의 저자는 이 케네디의 이런 강경 정책 때문에 그가 암살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는 그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나서 불과 3년 만에 그 결정적인 증인 한 18명 정도가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영국의 수학자는 이런 우연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10경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뭔가 좀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링컨 같은 경우도 좀 디테일은 다르지만 결국에 포인트는 이 화폐 발행의 주체를 다른 곳에서 미국 정부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시도를 하던 와중에 연임을 성공하자마자 41일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통령의 암살에 대해서는 좀 매우 석연찮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화폐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금융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 책의 메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는 그만큼 이 화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어찌 보면은 탐하지 말아야 하는 그 금단의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난 챌린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이번 강연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는 이어서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 그리고 어떤 노선을 취하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리브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스북이 참 엄청난 회사인데요. 근데 이제 이 IT 공룡이 화폐라는 엄청난 영역에까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이런 디지털 트렌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흐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